국내성 대전으로 전령 하나가 힘차게 달려들어왔다. 태왕이시여, 구간무가 적견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감독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이 모여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비어버린 것처럼 대전이 조용해졌다. 장막이 미세하게 떨리다 멈췄고 몇몇 대인이 의자를 조금 끌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의자 다리와 돌바닥이 긁히는 소리가 낮게 스쳤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대인이 말했다. 아니 언제였지? 다른 대인의 입에서 그 말이 이어졌다. 도대체 고간무가 어떻게? 혼자 갔나? 말들이 대전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기둥 사이로 떨어져 사라졌다. 소부거리 몸을 조금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머리카락 끝이 어깨를 스치며 내려앉았다. 태왕, 결국 백제를 치셨습니까? 반걸음 나서던 담덕의 발이 돌바닥 위에서 멈췄다. 담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 한마디마다 가슴속 오래 쌓인 돌이 하나씩 굴러나오는 것 같았다. 원수를 두고 어찌 살아간단 말입니까?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 담덕의 말이 끝나자 대전 곳곳에서 낮은 숨소리 같은 중얼거림이 번졌다. 뭔가를 부정하고 싶어하는 기색과 이미 늦었다는 체념이 섞여 흘렀다. 한 대인이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혀끝에 아직 떫은 맛이 남은 듯했다. 대단하긴 하군. 절대 함락할 수 없다던 백지의 심전에 하루 만에 어떻게 한 거지? 모두는 예성당에 있다는데. 또 다른 대인이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두꺼운 속눈썹 사이로 불빛이 엷게 새어나왔다. 태왕에게 불가능이란 없는 건가? 대인들도 더는 부정할 수 없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던 어깨들이 하나둘 앞으로 숙여졌다. 그 가운데 소부골이 가장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마가 거의 무릎에 닿을 듯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꼭 맞닿았다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목소리가 돌바닥을 스치는 먼지처럼 낮게 흘렀다. 말이 끝나자 먼지처럼 금세 가라앉았다. 태왕, 저는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담덕이 눈을 들었다. 차갑던 눈빛이 소부걸의 등을 조용히 더듬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한번 끊었다. 혀끝에 잠시 무언가를 얹어두었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듯한 간격이었다. 이제 도와주시죠. 소부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더 숙여졌다. 숨이 깊게 들이켜졌다가 다시 낮게 빠져나갔다. 태왕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담덕은 어저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대들을 설득하는 게 전쟁보다 어려운 일이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대전한 어느 귀도 그 말을 놓치지 못했다. 소명의 손이 담덕의 갑주끈을 고리마다 깨어 올렸다. 얇은 손등이 떨릴 때마다 쇠조각들이 서로 부딪혀 마른 소리를 냈다.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함께 묶어온 끈들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낯설었다. 소명의 목소리가 끈 한 줄마다 걸렸다. 말끝이 매듭처럼 줄여들었다. 꼭 가야 해? 담덕은 입가만 조금 올렸다. 웃음이라 부르기엔 너무 얇고 위로라 부르기엔 너무 조용한 모양이었다. 괜찮아. 갔다 올게. 소명이 갑주 어깨를 다듬으며 말했다. 손바닥에 닿는 쇠의 감촉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고강무가 해냈다며 당신이 꼭 가야 해? 모두르도 있잖아. 이상한 괴물 같은 남자도 있고. 왜 태연인 당신이 가야 해? 잠시 손이 멈췄다. 숨이 잘 들지 않는 사람처럼 가슴이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나라니까. 내 천사들이니까. 태왕이니까. 소명은 더 이상 갑주를 손보지 못하고 담덕의 오른팔을 품에 안았다. 차가운 쇠조각과 뜨거운 살이 동시에 끌려 들어왔다. 그의 팔에서 흘러나오는 열이 소명의 포를 쓸고 지나갔다.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갑주의 깃과
소명의 옷깃을 함께 적셨다. 젖은 자리가 천천히 번졌다. 이 바보야. 소명이 얼굴을 들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넌 아프잖아.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왜 그래야 하는데? 누가 알아줘? 누가? 모두 반대만 하잖아. 왜 그래야 하는데? 왜? 같은 말이 반복되면서 한 사람의 삶 전체가 그 안에 접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소명은 숨이 모자른 사람처럼 말을 쏟아냈다. 담덕은 그 말을 다 들으면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숨이 겨우 들고 나는 가슴이 소명의 이마에 닿았다. 그는 소명을 품에 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속삭였다. 당신이 알잖아. 짧은 숨이 소명의 귓불을 스쳤다. 지켜봐줘.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말이 끝나자 소명이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로 또 다른 물기가 차올랐다. 방 안 공기가 천천히 식어갔다. 마지막 끈이 묶이고 마지막 단추가 채워졌다. 방 한 곳에 놓인 등불의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공례정 성문 밖 삼조고 깃발이 매서운 북방의 바람에 길게 벌럭이고 있었다. 삼조고의 날개가 하늘을 찢는 그림자처럼 흔들렸다. 깃발 아래 말발굽이 땅을 박차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개마무사 인만, 말갈기병 인만이 경지에 도열해 있었다. 말들의 숨이 흰김으로 터져나와 땅 위에 낮게 깔렸다. 투구와 갑옷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병들의 숨소리가 하나의 긴 숭처럼 이어졌다. 무사들의 창끝이 한 방향으로 모여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말에서 내린 담덕에게로 향했다. 철갑이 움직일 때마다 잔잔한 쇠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진군하라! 목소리가 찬 공기를 길게 베었다. 그 소리에 수천 개의 심장이 한 번에 박동을 맞췄다. 백잔 놈들도 적현성이 무너졌음을 알았을 것이다. 우린 놈들보다 빠르게 석현섬을 친다. 달려라! 삼조고 천사들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무사들이 한꺼번에 고삐를 당겼다. 말들의 근육이 동시에 뒤틀렸다. 상조고 전사의 말발굽이 땅을 찍으며 튀어올랐다. 쇠조각과 말발굽, 함성이 뒤엉켜 천지를 울렸다. 적현성이 무너진 뒤 성 안에는 아직 식지 않은 피냄새와 그 으름이 떠돌았다. 고강무는 그 연기 속을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최소한의 수비 병력만 성 안에 남겨두고 달렸다. 석현성. 빛을 먹어버린 듯한 성벽이 하늘과 이어져 있었다. 성벽 위에서 백제군이 창을 움켜쥔 채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숨을 삼켰다. 한 병사가 옆구리로 옆 동료를 밀치며 낮게 중얼거렸다. 손에 든 창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뭐지? 삼조고 깃발이 바람에 젖은 날개처럼 벌러갔다. 그 검은 형상이 성벽 아래에 겹겹이 깔려있는 듯했다. 저놈들은 고구려다. 삼조고 적현성이 무너진 건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지원군은 없는 건가?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거야? 질문은 연기처럼 이어졌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목을 타고 내려가는 마른 침만 있었다. 성 아래 평지에 고강무가 진을 펼치는 동안 국내성에서 출발한 담덕의 본진이 합류했다. 두 군대의 깃발이 섞이며 흙먼지가 더 높이 치솟았다. 깃발들이 스치는 소리가 하늘 위에서 엇갈렸다. 고강무가 말고삐를 당기며 말에서 반쯤 내려와 허리를 깊게 숙였다. 이마가 말등에 닿을 듯 가까웠다. 태왕이시여. 담덕은 말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그리고 고강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뼈와 근육에 밴 힘이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까마귀를 보았다. 갑옷 여기저기 말라붙은 피가 검은 비늘처럼 갈라져 있었다. 숨이 마른 피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담덕이 낮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이 떨어지는 자리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음껏 죽였더냐. 고강무가 껄껄 웃었다. 웃음 끝에 피비린내가 묻어났다. 네, 대왕! 까마귀, 저 자는 광인입니다. 한 전사가 목을 죽이듯 말을 뱉었다. 말하고 나서야 자신이 내뱉은 숫자에 스스로 놀란 눈빛이었다. 혼자서 1000명도 넘게 죽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다른 전사가 눈을 흘기며 말을 이었다. 그 말 속에는 억울함과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다 죽인다고 날뛰는데 저희는 칼도 못 댔습니다. 혼자 죽인다면서 누구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분은 근데 정말 우리 편 맞나요? 우리도 죽이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병이 잠시 조용해졌다. 입술을 떼지도 못한 채 숨만 조심스럽게 들이키는 공백이 생겼다. 담덕은 천천히 씩 웃었다. 웃음이 입꼬리 한쪽에만 작게 걸렸다. 그럼 내 검이다. 어떠냐? 피는 마음껏 보았느냐? 까마귀가 고개를 들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잠시 또렷하게 빛났다. 부족합니다. 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가의 전사들의 눈이 동시에 동그래졌다. 그들의 가슴 안에서 심장이 한 번은 크게 아래로 떨어졌다.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자기 목덜미를 손으로 가렸다. 한 전사가 친구의 팔을 세게 꼬집었다. 살이 비틀리도록 꼬집었지만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았다. 저거 보세요. 이상하다니까요. 까마귀가 그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치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말갈 전사들은 반사적으로 고강무 뒤로 몸을 숨겼다. 창끝이 허공에서 엇갈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담덕의 미소가 아주 얕게 흘렀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더니 곧 다시 가라앉았다. 좋다. 이제 석현성이다. 놈들은 나올 생각이 없구나. 거대한 성벽과 깃은 해자로 보호되고 있는 저 성을 어찌 공략하면 좋겠느냐. 그는 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성 위의 깃발도 사람의 움직임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성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돌덩이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까마귀가 성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성벽을 따라 시선이 천천히 기어올랐다. 해자의 어둠과 성벽의 그림자가 그의 눈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제가 기어오르겠습니다. 담덕이 잠시 말을 잃고 까마귀를 바라보았다. 놀람이 눈동자에 짧게 스쳤다. 곧 그 놀람이 얇게 펴져 미소와도 같은 빛을 만들었다. 뭐? 네가 올라간다고? 직접 올라가겠다고? 네. 석현성 칠 때 따라온 100명만 붙여주십시오. 말가의 전사들의 눈이 이제는 터질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크게 벌렸다. 입안이 바짝 말라 말도 잘 나오지 않았다. 한 전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그의 등을 세게 밀어올렸다. 저기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까마귀, 장군님 병사들이 아닌데요. 말끝이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져서 그는 괜히 헛기침을 했다. 헛기침 소리가 전장 한가운데에서 이상하게 또렷하게 울렸다. 우리는 고강무 장군 밑에서 싸우고 싶은데요.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까마귀가 벌떡 일어섰다. 갑옷의 금속이 짧게 그러나 날카롭게 부딪혔다. 주변 공기가 그 소리만 남기고 잠시 멎었다. 왜? 니들도 내다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냐? 그 말에 주변 공기가 묘하게 일그러졌다. 순간 전장의 냄새 대신 어딘지 모를 서늘한 웃음이 스며들었다. 긍지 높은 말갈 전사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창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들의 등이
한 방향으로 굽어졌다. 한 전사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콧등이 붉어졌다. 무서워요. 이러지 마세요.